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초보자가 알고리즘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쉬운 코딩도 복잡하게 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자열의 띄어쓰기를 제거하는 과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가령 아래와 같이 내용이 주어지고 이 내용의 띄어쓰기를 제거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replace 함수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문자열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인데요. 많은 워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찾아 바꾸기와 같은 기능입니다. 주로 Ctrl F에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한 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 때문에 저는 이런 편리한 기능을 두고 복잡하게 코드를 짜보라고 권유하는 걸까요? 다른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 게임 지도입니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커닝시티로부터 출발해서 헤네시스로 도착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게임에서 제공하는 택시를 타고 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맵을 보고 걸어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택시를 타는 것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에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미션으로 커닝시티에서 리스 항구로 가라는 미션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게임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바로 가는 택시가 없다는 가정을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할 때 택시를 탔던 사람도 그냥 걸어갔던 사람도 이번에는 다 걸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두 사람 중 리스 항구에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생각하시는 대로 이전 미션에 걸어가 봤던 사람일 겁니다. 커닝시티에서 헤네시스로 가다가 중간에 샛길로 빠져야 리스 항구로 갈 수 있습니다. 절반쯤은 이미 아는 길이기 때문에 걸어봤던 사람이 더 잘 걷는 것이겠죠. 코딩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문자열로 저장합니다. 쉽게 문제를 푸는 사람은 replace 함수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택시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걷는 것을 좋아하는 뚝심 있는 사람은 replace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폼은 if문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이 문제가 시험 문제라면 왼쪽의 경우를 택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replace 함수를 외우고 사용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알고리즘적 사고 방법과 코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익숙해지고 싶은 거죠. 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문제가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바꾼 것 같습니다. 모든 띄어쓰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이 붙었네요. 따옴표 안에 있는 인용 문구에 한해서 띄어쓰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전 문제에서 리플레이스를 떠올렸던 분들,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바로 떠오르시나요? 결국 이전 문제에서 뚝심 있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폼은 if문을 써야 합니다. 우연히도 이전 문제에서는 replace 함수를 쓰면 한 번에 해결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가 겪는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능을 갖는 함수를 많이 외우는 것도 좋지만 편리한 함수 없이도 기능을 구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데 익숙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라는 변수에 내용을 저장할 겁니다. 제가 복사를 미리 해놔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문자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좀 생각을 잘 해서 문자열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자열을 집어넣을 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쓰죠. 그런데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을 때는 겉을 작은 따옴표로 감싸면 됩니다. 큰 따옴표로 감싸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행합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큰 따옴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문자열로 처리를 했는데 요 뒤에 것들이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죠. 컴퓨터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요 뒤에 대해서. 그래서 요 앞과 끝을 큰 따옴표가 아닌 작은 따옴표로 바꾸면 이제 알아들어서 F를 출력해서 보면은 잘 저장이 된 게 확인됩니다. 먼저 택시 타는 느낌으로 쉽게 미션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replace 함수를 쓰면 되는데 두 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는 찾는 내용, 그러니까 바꿀 내용이 되겠죠? 띄어쓰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띄운 거를 앞에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찾은 내용을 없애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서 그냥 없는 내용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은 그냥 바로 띄어쓰기가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한 줄 만에 원하는 기능을 만들 수도 있죠. 이제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replace 함수를 쓰지 않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려면은 포문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이 F에 있는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떼 나와서 일단 확인을 해 볼게요. I in F. 그러면은 F에 한 글자 한 글자를 I로 떼와서 프린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띄어쓰기 부분만 빼고 출력하도록 하려면 이 안에 if문을 적용하면 되겠죠. if i가 어떤 경우에 띄어쓰기가 아닌 경우에만 요거를 출력해 봐라. 실행하면 자, 띄어쓰기가 다 없어졌죠. 이렇게 띄어쓰기를 제거했고요. 이제 이거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얘처럼 다시 문자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 fnew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는 그냥 비어있는 문자열로 만듭니다. 그리고 프린트 대신에 fnew에다가 i를 더하면 되겠죠. 이 문자열을 더한다는 뜻은 이렇게 계속 그 뒤에다가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지우고 마지막에 fnew를 출력해봐라 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자, 위에서 replace를 쓴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replace 함수를 쓰는 건 좀 어렵고 이렇게 뚝심 있는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F를 다시 출력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모든 띄어쓰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용 문구,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부분에 한해서 띄어쓰기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포문으로 이렇게 쭉 한 글자씩 돌릴 건데 큰 따옴표에 따라서 상태를 일단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용 문구가 아니고 요 큰 따옴표를 한번 만나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인용 문구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다시 큰 따옴표를 만나면은 여기서부터는 또 인용 문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다가 큰 따옴표를 만나는 경우 다시 여기서부터는 인용 문구 여긴 아니고 인용 문구 아니고 인용 문구 아니고 이런 판단하는 그런 변수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큰 따옴표를 if문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포문으로 다시 이 내용을 다 출력을 했을 때 이 큰 따옴표를 만난 상황을 if문으로 구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if i가 뭐뭐라면 자 우리가 문자열을 구성할 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양끝에 사용하는데 요거 자체를 찾으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일단 끝에 요거 두 개를 쓰는 거는 똑같고요.
원화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쓰면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이제 겉에 쓰는 큰 따옴표고 요 원화와 이 큰 따옴표를 같이 쓰면은 이 큰 따옴표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용을 출력해라라고 하면은 지금 총 8개의 큰 따옴표가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큰 따옴표를 기준으로 얘를 만났을 때 어떨 때는 인용문구가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것을 K로 만듭니다. K라는 변수에다가 false라고 처음에 지정을 합니다. false는 뭐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용 문구가 아니다가 요 큰 따옴표를 만나면 true로 바뀌었다가 다시 여기서 false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false였다가 얘를 만났을 때 true로 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not k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not을 쓰면은 이 불리언 형태의 자료형이 반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not false, not false라고 하면은 true고 not true라고 하면 false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용 문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k라는 변수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코드를 조금 수정해 볼게요. k가 true인 경우에만 프린트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실행하게 된다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출력이 돼야겠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 인용 문구 안에 있는 내용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조금만 수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였죠? 이 전체 내용에서 인용 문구에 한해서 띄어쓰기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일단 if문으로 구성을 해볼게요. 인용 문구이면서는 k는 true고요. 그리고 그 글자가 띄어쓰기라면 이 글자가 i죠. f의 내용을 i로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쓰는 거니까 i가 띄어쓰기라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그냥 패스를 합니다. 아무 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전에 여기 있긴 하지만 fnew를 이렇게 빈 문자열로 만들어 줘야겠죠. else 그래서 이 k가 true이면서 i가 한 칸 띄어쓰기가 인 상황이 아닌 모든 경우에만 이 f new에다가 i를 붙여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띄어쓰기만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글자에 대해서 f new에다가 추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실행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오는 그 인용 문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띄어쓰기가 유지되는데 인용 문구 안에 있는 내용만 띄어쓰기가 다 없어졌죠. 이렇게 선생님이 수정한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처음에 replace 함수만을 썼다면 이런 코드를 구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더 있었겠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포문과 if문을 통해서 알고리즘적 사고를 조금 더 해본 사람이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면 손쉬운 함수를 쓰는 방법보다는 일부러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도 알고리즘적 사고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짧은 함수를 쓰는 것이 지름길 같아 보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둘러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